안녕하세요. 자이스토리 한국사, 수능 한국사 교재 소개와 수능을 대비한 간략한 공부 방법 안내를 맡은 교사 조용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2024학년도 수능 한국사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출문제란 수능 문제, 두 번째가 모의평가 문제, 세 번째가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기출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개정교육과정 교과서가 9가지 종류입니다. 구종교과서인데, 이 구종교과서에 나오는 공통적 요소들을 모아서 출제한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수능도 마찬가지로 9개의 교과서에 모두 나오는 내용들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면 보다 쉽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보다 간단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출문제를 정말 날카롭고도 정말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제공할 수 있는 교재가 바로 자이스토리 수능 한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능 한국사와 함께 수능을 준비한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자이스토리 수능 한국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차를 보시면요. 이제 차례가 나오죠. 차례를 보시면은 한국사 교과서가 크게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자이스토리 한국사는 17개 중단원으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와 여러 가지 자료와 정리된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내용 정리 부분입니다. 내용 정리 부분인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가 수능, 모평, 학평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세 가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겠죠. 그 다음은 모의평가고요. 그 다음은 학평이라고 흔히들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정말 양질의 문제고 좋은 문항이지만 우리는 흔히 수능, 모평, 학평 순으로 줄을 세우고요. 그래서 자이스토리에서는 보시다시피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주제들을 따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고 특히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었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제공을 해서 보다 빠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깨알 개념 체크라는 게 있는데 이 깨알 개념 체크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이 다양한 내용들은 바로 실제 기출되었던 선지나 아니면은 사용되었던 자료에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제들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보더라도 실제 문항을 접했을 때 친숙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문제가 나옵니다. 단원별로 이제 기출문제가 제공되고 있는데 2점짜리 문제와 3점짜리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항들을 단원별로,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별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항이 나오는구나.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보면 여기 QR코드가 제시되어 있죠. 이 QR코드를 파악해서 가시면은 제가 이 해당 문제를 해설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설 강의는 주로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자이스토리의 자랑, 입체, 첨삭 해설이 있습니다. 이 해설은요, 정말 영혼을 갈아넣은 해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해설을 집필한 사람이자 여러분들에게 문항을 해설하고 있는 저도 역시 개정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교과서의 트렌드와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내용으로 이 해설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자료 분석이 좀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글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했을 때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이게 무슨 사건이다, 무슨 내용이다 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선지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선지 하나하나 첨삭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선지를 오른쪽에 가면은 왜 이게 답이고 답이 아닌지 정말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 가운데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만한 내용, 혹은 주의해야 되는 내용, 혹은 와 이건 꿀팁이다 싶은 것들도 색깔별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팁, 혹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을 본 선배님들의 생생한 조언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문항 말고 이건 정말 어렵다, 혹은 이 문항은 킬러 문항이라서 1등급을 구분할 수 있겠다, 구분하는 문항이겠다 싶은 문항들은 따로 빼가지고 한 페이지에 정말 자세하게 해설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히스토리와 함께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면 여러분들도 한국사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단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사를 공부할 때 있어서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특히 자료와 선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두 번째로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나 주제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 광종은요. 노비안건법이랑 과거제 처음 시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료와 정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면 이제 그 부분만 공부하시면 해당 문제는 정복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꾸준하게 학습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1등급에 따로 정리한 1등급을 가르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보다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통일, 혹은 신간회, 혹은 일제강점기 군사조직, 독립군 조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등급을 가르는 문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보다 꼼꼼히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간략하게 자히스토리 교재를 소개했고요. 여러분들 한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히스토리 수능 한국사와 함께 한국사 실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사 고득점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럼 교재에서 뵐게요.